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희망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은 저마다의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죠. 도내 해맞이 명소에서는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비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한껏 기대감에 부푼 시민들이 해맞이 명소로 모입니다. 혹여나 춥진 않을까 두툼한 옷과 목도리, 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일출 전의 모습도 특별한 하루. 휴대전화에 하나하나 소중히 담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대청호반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애를 태웠지만 이내 환한 태양이 그 사이로 힘차게 떠오릅니다. 해맞이객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빌고 아끼는 지인들에게 덕담 도전했습니다. 우리 막내 대학 들어가서 대학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군대 조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이제 22년 동안 모태솔로인데 이번에는 꼭 연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유럽 여행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반비정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으면. 정북토성과 부모산 등 도내 주요 일출 명소는 대부분 해맞이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곳곳에서는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를 펼쳤고 전통시장에는 떡국을 직접 끓여 먹기 위해 재료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앞서 자정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천년대종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의 화합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88명의 타종 인사가 11개 조로 나뉘어 3번씩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도전과 변화의 의미가 있는 푸른 용해해.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푸른 용해해 갑진년, 새해가 모두 새해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9가지 동물의 모습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 용해해. 용띠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도 각양각색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새해 소망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을 기원합니다. 칼바람 속 정성을 다해 따뜻한 전을 파는 70대 용띠 상인의 마음도 매한가지입니다. 물가가 안정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나오면 좀 상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용 마냥 헛떡 일어나갖고 그렇게 용띠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충북은 지난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바람은 역시 도민 안전입니다. 2023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 올해는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건이 있더라도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다부진 새해 각오를 밝힙니다. 지역 특성상 외국인들을 자주 접하는 20대 용띠 은행원은 바쁜 일과에도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갑진년 용띠 해를 맞아서 값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비상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용띠 가장들은 가족의 건강과 함께 사회와 경제가 안정돼 가슴 펴고 사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2023년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2024년도에는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많은 가장들이 좀 힘이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생명과 풍파를 다스리는 푸른 용의 기운이 2024년 한 해를 안녕과 풍요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필리핀 바세코는 세계 3대 빈민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요. 청주의 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 바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뉴스가 2024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새해 첫날 바세코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황금빛 모래로 가득 차야 할 해변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부터 슬리퍼, 빨대 등 각종 생활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고 쓰레기가 썩어 바다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폐품과 고철을 모아 생계를 간신히 이어갑니다. 이곳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바세코 마을로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특히 마약과 장기 밀매가 성행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청주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이곳에 봉사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호학과와 태권도 교육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등 7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봉사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4박 6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오게 됩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각종 건강교육을 비롯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태권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태권도의 기본인 발차기부터 겨루기까지. 아직은 미숙하고 서툴지만 태권도를 배우려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Ako na pumunta po sila dito kasi makakapag-discover po ako ng new skill. So, pwede ko po siya may apply sa pagtitaekwondo ko. So, pwedeng mas maging better pa po ako in the future. Yun lang po. 서로가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함께 웃고 땀을 흘리는 사이 금세 학생들과 어우러졌습니다. 바세코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이 작은 손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납땜질을 해봅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럴듯한 태양광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LED 전구로 정전이 자주 되는 바세코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Gagamitin po sa bahay. Panggamit po sa bahay kapag walang ilaw, pag wala pong kuryente. 다른 교실에서는 꼼꼼하게 재단을 하고 한 땀 한 땀 재봉틀을 이용해 옷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 봉사는 단순히 몇 벌의 옷과 끼니를 제공하는 자선 봉사가 아닌 바세코 주민들이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도록 자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기술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재정을 벌 수 있는 이제는 사회의 이제는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단순히 나눴지만 오히려 봉사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불편하게 사는 거라는 게 마음에 와닿아서 저희가 도왔던 게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대 학생들이 바세코를 찾은 건 이번이 7번째로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바세코 지역에 희망과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CJB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기획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지휘 코너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의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20에서 30k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내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대서면에 위치한 한 대학교입니다. 캠퍼스 내 도로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시속 20km 제한 표지판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통행 속도를 알려주는 안내판에는 과속이라는 단어만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좀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가는 걸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도를 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들을 제가 몇 번 봐가지고 20km를 지키는 사람도 많이 못 본 것 같고 길 건널 때도 이렇게 꼬리물기로 다들 빨리 따라가니까 건너기 힘든 적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시속 20에서 30km 이하의 통행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속도 제한 표지가 있는 17개의 교내 주행 차량과 오토바이 510대의 주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437대가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과속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학교 안에 있는 도로는 그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은 안 돼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표지판 세우고 하는 것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학교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행정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교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과속에 대한 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내를 걸어다니지 않는 등 학생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학생기자단 김소미입니다. 단양군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시범적으로 구분한 인구 감소 지역 7개 도시 가운데 체류 인구의 비율이 등록 인구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8천 명인 반면 체류 인구는 24만 2천 명으로 확인돼 8.6배 높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관광과 군인, 통근 등 7개 지역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의 자료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 결과를 인구 감소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제천시의 의림지 리조트 건설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2년 전 시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삼부토관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3개의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1,200억 원을 투자해 25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1년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천시가 자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자 재공모는 다음 달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어진 지 37년 된 제천경찰서의 청사 신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현 위치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가 시작되면 폐교로 비어있는 제천 입석초등학교로 옮겨져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운영될 전망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가 2024년 교육부 주관 영재학교 과학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북과학고는 지난 2021년 교육부가 처음 시작한 공모 사업에서 전국 20개 과학고 가운데 유일하게 뽑혀 3년간 지원을 받았고 올해 또 선정돼 자격을 이어갑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